DEJ LOAF 영어로 쓰셨는데 어떻게 읽어야 돼요? 뒤에 건 로프가 맞죠? LOAF가 그냥 영어로 그냥 스펠링만 읽겠습니다. DEJ LOAF 쓰신 분이 종목 질문을 주셨어요. 원준. 이거 다른 분들도 한번 공부해 보세요. 이분이 지금 차트로 보면 확실하게 이거 매도 신호를 주고 거래 실으면서 장대 음봉 줘갖고 매도 신호 줬잖아요. 이거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확실하게 아래 내려가고 있는데 이거 권리락이 된 거구나. 권리락 됐군요. 그래서 아무튼 그 이후에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요게 신규 상장한 지 이렇게 많이 되지 않았네요. 2021년도에 상장을 했고요. 그리고 요거 조금 볼게요. 다른 분들하고 같이 여러분 아시죠? 절대 추천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뭐 여러분 아실 거고요. 그냥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보는 거예요. 시총이 3,100억입니다. 외국인은 거의 없고요. 국내 기관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조합 같은 데서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죠? 엔젤 머니를 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매물 리스크가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런 거 좀 있는데 기본적으로 기관들의 액티브 자금들이 꽤 들어와 있어요. 외국인은 안 들어와 있지만 시가총액 3,100억이고요. 그리고 이익을 봤더니 이건 매년 어떻든 늘어나는 쪽으로 지금 이제 전망이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2020년도에 300억 그리고 순이익 220억, 내년도에 500억에 순이익 한 350억 정도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3,100억이면 지금 시장에서 보통 시장에서는 좀 저평가이죠. 지금 시장에서 절대 저평가는 좀 아닌 거죠, 사실은. 그렇지만 얘가 뭘 하고 있는 기업인가 봤더니 이 기업이 2차 전지 소재 생산을 위한 열처리 장비예요. 열처리 장비를 90% 이익이 거의 열처리 장비에서 나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지금 보시면 열처리 장비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게 그런 기업이에요. 근데 얘가 납품하는 데를 보니까 포스코 케미칼에도 납품하고 LG 화학에도 납품하고 그래서 굉장히 탄탄한 기업이에요. 기관들 액티브 자금도 있고 기업 이익도 성장하고 있고 지금 봤을 때 다른 2차 전지에 비해서 저평가 좀 되어 있고 그럼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상장 후에 얼마 안 된 종목이고. 근데 제가 이제 답변을 드릴게요. 2021년 상장을 하고 나서 보통 신규 상장한 종목들은 어떤 특징을 갖냐면 최초의 인기를 얻다가 최초에 떠요. 그래서 대부분이 다 그렇죠. 최초의 인기를 얻다가 이거 주봉입니다. 매물 나오면서 빠졌다가 그래서 매물 소화하는 과정을 계속 걷습니다. 계속 걷어요. 그러다가 위로 가는 놈하고 아래로 가는 놈하고 극명하게 바뀌는데 이거 왜 그러냐면요. 위로 가는 애들은 물론 기업의 이익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가는 거지만 위로 가는 애들은 그거는 이 주식을 오랫동안 들고서 상장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기관들 있잖아요. 얘들이 어떤 애들이냐? 얘를 기업의 성장을 보고 이익을 극대화시킬 거냐? 아니면 적당하게 여기서 이익 실현하고 나올 거냐? 요 차이가 굉장히 커요, 사실은. 그래서 아무튼 이 기업은 신규 상장 후에 관심이 있다가 매물 소화를 상당히 많이 이제 거쳤고 그리고 나서 지금은 약간 소외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은 약간 소외되어 있어요. 그런데 얘가 소외되어 있을 이유가 없죠. 2차 전지 소재 열처리 장비고 굉장히 탄탄한 전망 기업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실적이 좋은데 왜 빠지냐라는 질문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기업에서 잘 아시나 봐요. 매출이 납품 시기에 따라 편차가 있을 뿐이지, 꾸준한 매출이 계속 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 얘가 매출이 나쁠 때 실적이 안 좋을 때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지금 납품을 했지만 이익을 지금으로 끌어들이지 않고 그 다음에 이익을 끌고 이런 거 잘 이분은 이 기업을 잘 아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잘 몰라서 야, 실적 안 좋다. 그러고 빠지고. 또 보니까 실적 좋네. 그러고 오르고. 이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기업을 잘 아는데 저 바보들 진짜 이거 실적 나쁜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그렇게 실적 안 좋다고 빠지고 실적 좋을 때 오르고 이러니 나 그러면 거기에 맞춰야 됩니까? 아니면 나는 다 잘 알고 있으니까 그냥 내 뜻대로 그냥 쭉 갈까요? 이런 질문이 이겁니다. 질문이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잘 안다, 이 기업을. 어떻게 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답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 기업을 가지고 장기 투자를 하세요. 이 기업을 장기 투자를 하시고, 대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잘 나는 기업을 하나를 가지고, 그 기업을 장기 투자하되, 무작정 들고 있는 게 아니고, 천주 있으면은, 오버슈팅에 300주 팔아야지. 떨어지네? 또 300주 사야지. 오버슈팅에 뭐 500주 팔아야지. 떨어지네? 또 뭐 5, 600주 사야지.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자기가 잘 아는 기업을 가지고 매매를 해가면서 계속 그 한 기업을 매매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게. 제가 아는 제 주변의 친구들 중에 주식 투자를 제일 잘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맨날 현금이 있는데 주식을 1년에 몇 번 안 사요. 몇 번 안 사는데 아마 요번에 떨어질 때 저는 샀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친구가. 이럴 때 사서 그냥 올라오면 팔고, 그리고 그냥 계속 주식을 안 해요. 이런 친구가 있는데, 자기가 뭘 사느냐, 뭐 우리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직전에 가장 셌던 거, 주도주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고요. 제일 셌던 거 합니다. 그냥 제일 셌던 거.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 JOO 주님, 쿠시쿠시님, JM님, 세 분, LEE님, 네 분인가요? LEE 필명이 있으신가요? 이분들이 매도 원칙을, 나 진짜 매도를 못하겠다. 매도 원칙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데 매도 다 어렵다고 하잖아요.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 어렵습니다. 매도 다 어려워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하락하는 주식의 매도 원칙. 지금 계속 설명드렸잖아요. 거래 실리면서 장대원 보고 무조건 팔죠. 무조건 우리 파는 걸로 하죠. 그래서 크게 안 다치니까. 그래서 거래 실리면서 장대원 나는 거 무조건 팔고, 근데 중간에 거래는 안 실었는데 직전에 있었던 양봉의 50%를 깨면서 음봉이 이렇게 내려가더라. 그러면 뭐 한 30% 파는 걸로 우리 그냥 오늘 여러분 정하시는 게 어떤가요? 예를 들어 요즘에 보시면 그냥 요즘에 센 종목들도 이거 지금 거래 없잖아요. 밑에 거래 없잖아요. 근데 시장 폭락하면서, 요번 시장 폭락하면서 얘가 상승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상승이고, 그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상승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상승의 50%를 깨고 내려가는데 거래가 없어. 이 거래 싫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다 팔아야 되고. 거래가 없어. 그러면 나는 30%, 아니면 조금 더 보수, 이거 이제 시장이 걱정이 많으신 분들은 나는 반을 팔겠다. 이렇게 그냥 아예 정하자고요. 단순화된 원칙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상승 중에 올라간 주식을 못 파는 경우도 많잖아요. 상승한 주식을 파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이것도 지금 정하자고요. 트레이딩 매도입니다. 트레이딩 매도.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추세 상승한 거를 한번 볼게요. 그때 그 SPG 거래를 우리 방송 들으신 분들이 하신 분이 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트레이딩 매도라 하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얘를 내가 10,000원에 샀다. 여기서 10,000원에 만약에 샀다. 그러면 얘가 10,000원에 사가지고 만약에 20,000원을 갔다. 20,000원을 갔다. 그러면 내가 정해놓은 거는 뭐 13,000원인지 15,000원인지, 이게 반이니까 15,000원 되겠네요. 그럼 나는 팔 거야 라고 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매수 신호가 나와서 내가 500주 팔았는데 500주 다시 샀어. 그 다음에 14,000원인데 그 다음에 22,000원이야. 그러면 또 50% 라인 이렇게 정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달리 표현해보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좀 공백이 없나? 큰 공백이요? 10,000원에 사서 20,000원까지 오르면 얘가 올라갔다가 15,000원을 깨고 내려가면 나는 팔 거야 라는 거 계산을 해요. 근데 냈다가 15,000원 갔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서 얘가 30,000원에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15,000원이 매도 가격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지금 차트대로 제가 말씀드린 매도 원칙대로 하면 이게 똑같이 이게 만들어지는데, 그 다음은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상승이기 때문에 아마도 10,000원에서 20,000원이고 20,000원에서 30,000원이니까 24,000원 정도? 23,500원 정도가 매도 가격이 될 거예요.
또 올라. 그러면 내 매도 가격은 이게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매도가 될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만 요걸 깨고 내려갈 때 내가 반 팔았어. 그 다음에 쭉 내려가던 아니면 반등을 주던 내가 이걸 있을 수 있는 거지. 만약에 내가 10,000원에 산 거니까 나 15,000원 깨기 전에는 그냥 내가 이익 봤으니까 계속 들고 있어야지 하다가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이게 공감이 되죠. 그래서 트레이딩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몇 개만 더 빨리 하겠습니다. 5가지인데 오늘 아침에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더니 질문 주신 분이 있어요. 정석과 질문을 주셨으니까 가능한 답변을 드리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썸데이 필명님, 썸데이, S-O-M-E, 데이, 썸데이 필명님. 강세장, 약세장의 매수, 매도 타이밍이 다르다고 하는데 그걸 다시 좀 얘기해 주세요. 그랬거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뭐 더 얘기할 것도 없이 지금 공부 여러분 확실하게 될 거예요. 확실하게 될 겁니다. 미국 시장 떴죠, 어제. 그저께. 그래갖고 어제 우리 시장이 코스닥이 3% 뜨고 코스피가 2%로 떴죠. 그래서 어제 아침에 다 좋았죠. 지금 시장 약세죠. 시장이 약세일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어차피 그 주식 팔 마음이 있었으면 아침에 팔아야 되는 거죠. 왜냐면 후적으로 가서 더 약해지니까 시장 약세일 때는. 아침에 그냥 팔아야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시장이 강할 때는 아침에 팔았더니 날아가 버려. 물량 소해버리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지금 이론적으로만 여러분들이 들었지 이번 시장을 보면서 더더욱 체감을 그게 맞구나 이런 생각 많이 들으실 거예요. 강세장 또는 강세 종목은 매도는 나중에, 매수는 아침에 빨리. 약세장, 약세 종목은 이미 팔려고 마음먹었다면 아침에 조금이라도 풀었으면 빨리 팔아야 되는 거예요. 기다렸다가 더 많이 빠지니까. 빨리 팔고, 매수는 요즘 장이 어떻게 하세요? 아침에 떴다고 막 따라 사요? 아니잖아요. 오후에 사거나 확인하고 사지 않습니까? 그게 제 이론적으로 만들었던 그 책의 내용인데 요즘의 시황을 보면은 아마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인지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질문이요. 필명 정말 모름을 쓰신 분 계세요. 단순화라고 했는데 너무 어렵다. 역시 주식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도대체 뭘 공부하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공부하면 할수록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질문을 주셔갖고 뭘 원칙으로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한테도 똑같이 답변 드린 겁니다. 시황은요. PMI가 어떻고 경기선행지수가 어떻고 수출지표가 어떻고 뭐 이런 거 다 보지 마시고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환율과 금리만 딱 있으면 돼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금리만 가지고 시황을 보면 돼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어떨 것 같아요? 미국 시장이 금리 인상 언제 멈춘대요? 올 말에? 그러면 올해 말에 저점인 거예요. 금리만 갖고 보면. 금리를 더 올릴 거냐 말 거냐의 변수들이 다른 게 있는 거지 핵심 포인트는 그냥 금리만 있는 거예요. 금리만. 그러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환율과 금리만 그냥 보시고 하는 거예요. 환율과 금리만.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시다는 거예요. 이 정말 모름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율과 금리만 봐요. PER이 어떻고 PBR이 어떻고 보고서에 PBR 몇 배이기 때문에 하나님 몇 배, 이런 거 다 보지 마시고 그냥 환율과 금리만 이렇게 하시고요. 그러면 그건 시황에 그렇게 하는데 종목은 어떻게 할 거냐? 종목은 이익 성장만. 이익이 늘어나는 쪽만 계속 보는 거예요. 이익이 늘어나는 쪽만. 태조 이방원이 어떻고 저렇고 뭐가 어떻고 그 욕하는 게 아니고요. 향후에 뭐 가치주가 오르고 너는 경기 방어주가 오르고 이런 거 말고. 그냥 이익이 늘어나면 돼요. 그냥 이익이 늘어나면 그 기업이 이익이 늘어나는 기업을 내가 알고 있다. 다른 사람들 잘 모르면 나는 알고 있는 그런 기업이 있다. 그러면 그것만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것만 계속 반복적으로 사고 팔아도 돼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이분께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필명 KINGRICH 킹 리치 쓰시는 분. 이분이 다른 분들도 많이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에코프로비엠 질문 주셨어요. 이거를 2년 동안 거래를 하셨답니다.
그럼 엄청나게 수익이 나셨을 것 같은데? 그랬다가 원위치했을 거 했나 봐요. 그리고 지금 수익이 많이 났다가 본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네요. 2년 투자를 했는데 왜 본전인지 모르겠네요. 2년 투자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이 9월이니까 작년 9월 아닌데? 그러면 이게 나서야 되는데? 뭐 아무튼 원위치했다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질문 주셨어요. 그래서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9월 14일 날이 이날이에요. 9월 14일 날이 이날인데 이날 매수 신호를 주는 것 같아서 매수를 주는 것 같다. 원래 그냥 갖고 계셨고 매매를 하시나 봐요. 근데 요때 매수 신호를 준 것 같아가지고 뭐 좀 희망적이었는데 이후에 더 떨어지더라. 이렇게 얘기를 주셨지 않습니까? 일단 첫 번째 답변은 일단 시황 영향을 받은 거고요. 시황 영향 때문에 이렇게 빠진 거고요. 뭐 다른 문제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은 시황이 가장 뭐 영향을 많이 주는 거고. 아무튼 시황이 그렇다 하더라도 개별 종목은 따로 움직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요 신호가 다른 분께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이걸 뽑은 거예요. 이 신호가 여러분 제 책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신호가 매수의 신호라고 확신할 수 있는 신호인가요? 아니잖아요. 왜요? 거래가 아주 독특한 거래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거래량 있잖아요. 이런 거래, 물론 거래는 늘었어요. 근데 이런 거래가 있어야 되는 거고, 거래량은 늘은 건 오케이. 근데 그 안 된 게 있죠. 안 된 게 뭐예요? 이런 양봉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이런 봉이요? 이런 큰 봉이 나와야 돼요. 팔 때는 이런 큰 봉, 음봉이고, 그냥 조그마한 거 상대 비교하는 겁니다. 그런 게 기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향후에 이 LLF나 에코프로비엠이나 뭐 이런 것들에서 어떻게 전망을 하시냐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저는 이 2차 전지에 대해서 항상 어떤 말을 드리고 있냐면 소위 그 성장주 S커브를 항상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얘네들 이익이 지금 현재 시가총액을 담보하지는 못하잖아요. 현재 이익, 그 1년 후의 이익 이런 거야. 얘 지금 8조 8천억이지 않습니까? 8조 8천억이에요. 그럼 이익을 보면은 보통 이렇게 무식하게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사실. 2,700분이 안 나잖아요. 내후년 내서 5천억 분이 안 난대요. 8조 8천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걸 담보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질문에 비슷하게 아까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미 사실. 이런 기업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이미 성장 중인 거 알았어. 오케이, 나는 이거 갖고 계속 거래할 거야. 계속 거래할 거야. 다만 어떻게 하라고요? 이 주식을 계속 앞으로도 몇 년 거래할 거야. 결정됐다. 그러면 이 주식을 사고 팔라는 거예요. 그 주식을. 잘 알았어. 이미 결정했으면. 그리고 또리 필명스님, 또리 필명 쓰신 분, 지금이라도 제가 그런 방송을 몇 번 했잖아요. 대형주는 팔아도 언제든지 다시 살 수 있지만 소형주는 급등해버리면 못 산다. 그래서 소형주는 조금 참고 빠지더라도, 또리님은 아까 제가 불러드렸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형주의 매도는 신중해야 되고 대형주는 팔고 다시 살 수 있으니까 대형주를 파는 게 어떠냐. 근데 이분이 그럼 지금이라도 소형주로 옮길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형주의 비중이 너무 많다면 요번에 단기적으로 급락한 중소형주는 올라올 때 급반등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되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만약에 대형주가 뭐 한 90% 있다. 그럼 한 10%, 20% 정도는 단기적으로 해서 이익을 좀 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마지막입니다. 나이지리아 필명 쓰신 분. 매매 기술을 적용하는데 요즘 같은 때도 적용합니까?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 책에 전제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소형 중소형주보다 대형주가 더 잘 맞고요. 약세장보다 추세 상승하는 강세장이 더 잘 맞고, 평범한 시장에서는 아주 잘 맞아요. 근데 수급적 왜곡이 발생하잖아요. 요번에 급락한 게, 이번 주에 급락한 게 정상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잘 안 맞을 개연성이 있고, 또는 작전 세력이 들어와서 막 샀다 팔았다 할 때 좀 안 맞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이제 매매 기술도 일반적인 시장에서 더 잘 맞는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요즘 같은 장에서 그걸 가지고 막 따라하기는 시황이 우선하니까 그걸 가지고 매매를 하는데 요즘 같은 장에도 적용을 저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리스크 관리가 되고 그래야지만 또 놓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걸 계속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장기적으로 저축하듯이 투자하는 그런 주식들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 그런 주식을 요즘에 거래 없이 떨어졌는데 원칙대로 팔아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뭐 이분은 이제 꼭 그렇게 할 필요 있느냐 그냥 들고 있으면 되는데 이렇게 질문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거잖아요. 소위 여기서 만약에 더 떨어져갖고 시스템 위기가 와가지고 폭락하는 2000포인트 아래로 떨어지는 이런 걱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걱정에서 내가 시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원칙을 좀 지키면서 장기 투자하는 종목이라 하더라도 매매를 좀 하시는 게 어떤가 그렇게 생각을 좀 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거래량을 이 애매할 때는 판단은 어떻게 하느냐 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조금 전에 이거 답변 들었어요. 아까 그 에코프레빙 하면서요. 그 답변 들었죠. 이게 매수 신호라고 이분이 생각을 그날 했는데 이날 근데 봉이 애매하죠. 반대로 양봉은 났는데 크게 났는데 거래량이 애매해.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은 내가 만약에 10주 살 거다, 100주 살 거다. 그럼 반만 사야겠죠, 반만. 그건 애매한 거는. 봉과 거래량을 동시에 본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 6월과 7월에 반등을 줬는데 매수 신호를 그때 주고 이후에 급락을 했다. 이런 경우에도 적용을 해야 되느냐? 그렇죠. 그렇죠. 적용을 해야죠. 6월에 급등한 종목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종목이 매도 신호 나오면은 일부 매도라도 하고 또 다시 사고 특히 시장이 지금 전반적으로 좀 불안정하니까 더더욱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저는 뭐 그 정도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오늘 여러분들 이거 들으시는 게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귀도 아프실 것 같고요. 저도 지금 힘든데 무려 2시간 제 10시부터 방송했죠? 2시간 40분을 했네요. 2시간 40분을 지금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호응에 힘입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배도 고프실 텐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진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좀 진짜 시장 좀 빨리 돌아섰으면 좋겠어요. 돌아서야지 좀 같이 좋은 얘기도 좀 하고 그럴 텐데, 참 어렵네요. 근데 뭐 제가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아니라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책을 지금 한 5분 정도 더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5분 정도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댓글 많이 달고 열심히 해주신 분들이라고 해서 우리 PD님이 이제 뭐랄까 저한테 팁을 주셔갖고 불러드리겠습니다. 민디 필명 민디 쓰신 분, 필명 SOS 쓰신 분, 필명 올리브, 그다음에 파란 하늘, 그리고 마샬 쓰신 분 5분 추가로 해서 이분들도 지금 오늘 계속 불러드린 분 있지 않습니까? 이메일 주소 저희 PD님께 댓글로 주시면은 아마 개인정보 그것도 있고 그래서 처리해가지고 제가 사인해서 사인책을 부끄럽지만 사인 글씨 좀 못 써갖고요. 사인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운들 내시고요. 다행스럽게 우리 월요일이 개천절 휴일입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땐 그냥 차라리 쉬어서 시간이 지나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올 연말 되면 저점은 좀 찍을 것 같아. 4분기 찍을 것 같아. 그럼 그냥 장 안 열리고 연말 됐으면 좋겠잖아요. 그렇듯이 하루는 좀 더 쉬니까 뭐 너무 힘들지만 쉬시는 동안에 좀 편히 쉬시고 건강도 챙기시고 주변 돌아보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여기 이 힘든 시기를 같이 함께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오후에 닥터K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보통 반복해서 들으셔서 그런지 보통 한 4, 5천 분이 들으시고 그러니까 제
저를 좋아해 주시는 찐팬분은 한 그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반복해서 들으니까 뭐 조회수는 뭐 10,000조회, 12,000조회 되잖아요. 그 정도 뭐 분들이 그냥 잠깐이라도 틈내셔서 닥터케이 우리 열심히 하는 PD님을 위해서 닥터케이도 한번 들어주시고 제가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나름 열심히 방송을 했습니다. 혹여 틀린 의견이 있거나 잘못된 얘기가 있거나 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개별 종목들은 매수 매도의 의견이 절대 아니고 그냥 전반적으로 공부의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